지난해부터 국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올해 상반기엔 반도체 수출이 11%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 내면서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까지 급등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반도체 상황과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반도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시장 변화 부분을 다 전부 합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석좌연구원님 자리했습니다. 이규복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11.4% 반도체 수출이 더 증가했다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큰 배경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에 연결이 된 건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저희가 챗GPT라는 그런 새로운 그 AI 서비스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AI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AI의 그 가속기 칩이라는 반도체 AI 프로세서라는 칩이 이제 새롭게 시장에 이제 대두가 되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포함되면서 전반적으로는 AI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업황을 좀 올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나 이제 국내 기업의 시적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길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시총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범용적인 메모리 시장, 그리고 뭐 LPDDR이나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또 삼성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삼성이 이제 어떤 성공 전략을 펴냐에 따라서 좀 약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이 얘기 최근에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 2분기도 또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HBM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AI 반도체가 지금 뭐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AI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는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HBM이라는 메모리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가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 그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이거를 못 만드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아닙니다. 그 전체 HBM 시장을 보면 하이닉스가 한 55에서 60%를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40% 전후. 그러니까 이제 사양의 차이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시장 점유를 같이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고사양의 HBM 쪽을 시장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원래 이제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지금 점유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찌됐건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이제 앞서 나간 상황인데 그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HBM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모리와 HBM의 가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HBM에서 고사양까지를 성공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고가격의 메모리를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더 커가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매출도 증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메모리 자체도 이 HBM을 통한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그 다른 메모리까지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매출로 좀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소부장들은 실제로는 상승을 많이 못했잖아요. 오히려 하이닉스만 제일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못 올라왔고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그러면 키 맞추기나 아니면 투자가 더 일어나서 그런 소부장 쪽으로도 어떤 매수세나 아니면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반도체가 소부장이 만약에 없다면은 단순히 이제 설계만 가지고 생산해서 하는 그런 반도체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소부장도 중요하겠고 소부장에서의 어떤 국내에서의 그 정부의 그 지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부장 쪽의 업체들도 상당히 좀 성장세가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HBM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소부장까지 같이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장비 같은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업체들한테 좀 의존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원책도 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반도체 산업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뭐 AI 쪽에서 가장 뭐 대장주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올해 1분기 매출이 지금 441억 달러. 또 한 번 이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은 상황이 된 건데 엔비디아 독주가 지속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쿠다 생태계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예.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옛날에 그 게임용 GPU 보드부터 사실은 시작했던 그런 업체였죠. 근데 이제 그 GPU 자체가 인공지능을 추론하고 학습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그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라는 거는 반도체만 가지고 이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같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지속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AI 반도체들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 자체가 반쪽으로 줄어드는 건데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 지금 봐서는 미국 정부의 그 대중국 수출 뭐 규제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나 아니면 핵심적인 그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한테는 약간 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약간은 좀 규제 때문에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기타 다른 쪽에서의 그 AI 반도체 특히 자동차라든가 로봇 쪽에서도 HBM과 가속기 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장 쪽에서는 좀 엔비디아가 좀 올라갈 거로 생각이 들고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좀 막힌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한국 업체들은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좀 불리한 상황 그리고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중국 수출 규제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은 또 반사이익이 기대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HBM을 그 엔비디아의 이제 고사양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규제로 보면 새롭게 나온 것들은 고사양부터 이제 중간 사양까지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AI 가속기 칩,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칩이 팔리려면 HBM과 같이 패키징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AI 가속기 같이 들어가 있는 패키징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HBM은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데 그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런 여러 어려움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합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미국을 막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상호관세 부분 해서 보조금 부분이 이제 더 늘어나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우리한테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 부분이 나머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 뭐 대표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추진이 되고 있는데 미국 내 시장에 삼성 하이닉스의 그 팹 파운드리 공장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약간의 좀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특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받는 그런 이익들이 그 기업들에 좀 전파가 되고 그 해외 진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으로 아마 미국 정부에서 그런 기업들한테 뭐 직접적인 지원을 할지는 뭐 아직은 저 의문이라고 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관세 여쭤볼게요. 뭐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지금 상호관세는 아직 지금 유예 중인 상황이고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반도체는 지금 뭐 품목별로 이제 별도로 이제 간다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트럼프 정부에서 분명히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크게 관세를 매겨서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과 같이 묶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세가 올라감으로써 전체적인 제품가가 상승이 되고 이것들이 오히려 미국 제품들이 해외에 팔리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말고 AMD라든가 기타 다른 업체들도 AI 가속기 칩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많은 관세를 매기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